4회 세 번째 지문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4회 세 번째 지문 내용 정리 영상입니다. 일단 이거는 정리된 파일 맨 마지막 페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먼저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5가지 입장들을 살펴볼 건데 각각의 입장에서 가격의 경직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가격의 경직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한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단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가격의 경직성과 단기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총 5개의 입장에서 2가지는 단기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의 경직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는 가격의 경직성을 인정하고 또 단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대3으로 나뉘는 가장 큰 기준이 단기를 언급하느냐, 가격의 경직성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아까 단기를 주장하는 쪽은 가격의 경직성이 발생한다, 유발된다 라고 주장하는 쪽은 장기를 달성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돼요. 왜? 단기가 있으니까, 불균형인 상태가 있으니까. 균형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경기 변동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그리고 이 경기 변동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또 무엇 때문에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쌤이 저번에 처음 영상에서는 단기하고 경기 변동하고 불균형하고 경기 변동하고 좀 뭉뚱그려 가지고 설명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또 오늘 설명할 때는 경기 변동과 불균형을 좀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문을 이해할 때 경기 변동과 불균형, 단기는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해서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딴 단기하고 장기하고 강조를 쌤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라는 구절로 지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균형이 달성되어 있는 시기, 계속 균형이 유지되는 시간이 장기라는 것. 이때는 가격이 변화합니다. 가격 조정 기능이 원활합니다. 가격이 신축적입니다. 그에 반해 단기는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고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경직적입니다. 해서 이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기가 언제 끝나느냐, 장기가 언제 달성되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입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학파 대 케인즈학파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 사실 이 단락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를 묶어서 크게 한 단락을 만들었고 케인즈학파, 새 케인즈학파를 묶어서 한 단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프린트는 설명은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학파 지문 순서대로 나갈 거긴 한데
혼자 공부할 때는 비슷한 입장들끼리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설명은 지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고전학파는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시간대가 항상 장기라고 주장합니다. 항상 장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다?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는 불균형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시장은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알아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조정 기능이 원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합니까?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을 변화시켜서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한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름. 해서 이게 새 고전학파의 이론으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잘못 그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야기할 게 경기 변동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전학파는 항상 장기다. 왜냐하면은 가격은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고전학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찾아보겠죠.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케인즈와 고전학파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케인즈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띄어야 하는 것은 단기라는 말입니다. 단기가 없다라고 했던 고전학파와는 달리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입니다. 장기에는 가격이 자기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가격이 알아서 바뀌고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뭐에 들어서면은 단기에 들어서면은 가격이 경직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균형이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가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균형으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단락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단기를 케인즈가 이야기했다는 것과 이 말이 케인즈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총수요 변동, 경기 변동 현상, 가격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용어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케인즈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열심히 봐야 돼요.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이 나타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기 변동 현상은 뭐 때문에 유발됩니까? 총수요 변동 때문에 유발이 됩니다. 근데 경기 변동이 극심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얘가 심해지면은 얘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이 어떻게 된다? 극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황으로도 나타났고 대규모 실업으로도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케인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단기에는 총수요 변동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되어서 대공황이나 대규모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단기에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경직성을 띠고 있어서 자, 이때 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신축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뭘 건드려줘야 된다? 경기를 변동을 시켜줘야 돼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어떻게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해서 총수요를 관리해서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바꾸는 게 경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균형 상태로 바꾸게 되면은 장기가 달성이 되고 장기가 달성이 되면은 가격이 신축성을 띠고 가격이 신축성을 띠면은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케인즈 학파가 장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케인즈를 계승한 케인즈 학파가 정부에 보이는 손 외에도 거시계량 모형이라는 것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시계량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에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간섭해야지 효과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한다라는 말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 거시계량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케인즈 학파 단락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단락인 세고전 학파를 설명하고 있는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무엇이다? 방정식이에요. 무엇을 가정한 방정식이다? 거시경제 변수들, 즉 소비, 소득, 금리, 통화량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입니다. 거시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큰 거는 전부 다 거시예요. 뭔가 집단, 단체, 근데 그 집단이나 단체가 아주 거대한 규모일 경우에는 아주 큰 경우일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거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 소득, 금리, 통화량은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 정도를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소비, 소득, 금리, 통화량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방정식은 미지수가 들어가야 되고 좌변도 있고 우변도 있어야 되고 미지수 앞엔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돼요. 미지수 앞에 붙는 수가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 그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과 추정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이 뭐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 고전학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고전학파는 일단은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일단 얘들이 뭐가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추정하고 가정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은 경제 주체들. 자, 여기 나오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미시적인 존재입니다. 소비자 개인 아니면 기업 등등을 우리가 미시적인 경제 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게 뭐다? 소비자나 기업 같은 지금 경제 주체들을 이 지문에서 일컫는 표현이라고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기대에 맞게 뭐합니까? 반응을 바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부분들만 봐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경제 주체들은 반응을 바꿉니다. 자, 경제 주체들이 반응을 바꾸면은 되게 미시적인 존재들이지만 이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시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 반응이 모여가지고 소비나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의 거시적인 변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적인 존재들의 반응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방정식의 개수나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했다. 이 방정식은 쓸데가 없다라고 누가?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를 까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임의로 가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가정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임의적인 거다. 임의적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다. 지금 마음대로 한 거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과거의 자료만으로, 과거의 자료는 효용이 없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간 새로운 자료가 필요한데 과거의 정보로 하니까는 이거는 뭐 별로다. 이 관계를 추정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누가?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새 케인즈 학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는 새 케인즈 학파, 새 고전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주체는 미시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시적인 존재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을 분석해야 된다는 게 새 고전학파의 내용인 거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 하나하나가 어떤 식의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제 새 고전학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가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새 고전학파와 고전학파가 맺고 있는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까 밑줄을 쳐놨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딱 보면은 균형을 회복한다. 언제? 불균형이 발생할 즉시.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름. 이게 결국에 고전학파의 주장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달라요. 경기 변동은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경기 변동을 새 고전학파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경기 변동이다 라고 경기 변동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시장의 불균형은 지속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새 고전학파도 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단기가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경기 변동의 유발 원인으로 케인즈 학파와는 달리 기술 변화를 꼽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새 고전학파와 고전학파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의 새 케인즈 학파입니다. 아까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를 비판하면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지금 뭐합니까?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겠다. 그래, 알겠다. 우리도 할게. 우리 케인즈 학파도 이제 새 케인즈 학파가 돼가지고 거시적인 것
뿐만 아니고 미시적인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도 어떻게 한다? 미시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제가 미시적을 2번이나 넣었어요. 왜? 이제 새 케인즈 학파가 케인즈 학파하고 다른 점이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 케인즈 학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 그리고 어떤 결론을 냈느냐, 이제 나오죠.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가 뭐다? 가격의 경직성이다 라고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요. 이것이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 경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경기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가격의 경직성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새 케인즈 학파가 고전 학파 이야기 듣고 새로 적용한 방법론에 입각한 결론이 하여튼 요거예요. 새 고전 학파의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격이 경직되고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근거를 분명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뭐를 공격당했어요?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 이거를 뭘로 든 거예요? 얘들을 공격했던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근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새 케인즈 학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각각의 단락을 정리하고 비교하고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표 만들어 주세요. 안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남아요. 직접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으니까는 만들면서 이 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문인데 그래도 할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문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